형부, 오늘은 참지 말아요. 그냥 넣어주세요. 처제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형부는 더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무겁고 조심스러운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 입술은 처음이었고 동시에 마지막이길 바라는 간절함이 깃들어 있었죠. 처제의 등이 벽에 부딪혔고 형부의 손은 그녀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입김이 섞이고 숨소리가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격렬하게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비좁은 투룸, 얇은 벽 너머로는 이웃의 TV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들에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파 위 부스럭거리는 이불 속 젖은 피부와 피부가 맞닿은 채로 한 번 닫혔던 문은 다시 열릴 수 없었습니다. 형부와 처제라는 관계, 절대 해서는 안 될 그 관계를 그날 밤 두 사람은 넘고 말았던 겁니다.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왜 수없이 안 된다고 되뇌었으면서도 서로의 눈빛을 피하지 못했던 걸까요? 그 시작은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지은의 문을 두드린 날은 비가 내리던 오후 3시였습니다. 우산도 없이 젖은 셔츠를 입고 초점 없는 눈으로 현관 앞에 서 있던 남자. 그는 48세의 준호, 10년 넘게 건설회사를 운영하다 대형 프로젝트 실패로 부도를 맞은 사내였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의 집에서 한때 사랑했던 아내 수진과 함께 있었죠. 하지만 수진은 그를 더 이상 남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남편이야?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수진의 말은 차가웠고 그 말보다 더한 건 그녀가 그의 짐을 직접 문 밖으로 내던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진의 부모는 그딴 놈이랑 왜 아직도 같이 사느냐며 딸을 닥달했고 결국 준호는 가족이라 부르던 사람들에게서도 완전히 외면당한 채 쫓겨났습니다. 전화할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 대부분은 거래처였고 직원들도 뿔뿔이 흩어졌죠.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진의 여동생, 43세의 지은. 늘 조용했지만 한 번도 냉정한 말 한 적 없던 여자. 그녀는 한때 가족 모임에서도 준호에게만 유독 따뜻하게 대하곤 했습니다. 형부, 국 더 드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얼굴 안 좋으세요. 그 말 한마디가 그날 준호를 지은의 집 앞까지 이끌었는지도 모릅니다. 지은은 예상보다도 훨씬 당황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형부 여기까지 왜?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떼지 못했습니다. 젖은 셔츠에서 물방울이 뚝뚝 바닥에 떨어졌고 지은은 말없이 그를 문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녀의 투룸은 작은 오피스텔 구조였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소파 하나, 주방이라고 하기엔 좁은 싱크대와 인덕션. 그리고 구석에는 빨래가 마르지 않은 채 걸려 있었죠. 지은아, 하루만 있어도 될까? 그는 간신히 말을 꺼냈고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저도 형부 걱정됐어요. 그날 밤 준호는 소파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잠을 청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커튼을 닫고 물을 끓여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왔습니다. 서로 말없이 마주 앉아 작은 탁자에 손을 올리고 마주한 두 사람. 한때는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유일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괜찮다는 눈빛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집에 남자를 들였습니다. 그 둘 사이엔 아직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날의 기류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위험했습니다. 준호는 소파 위에서 4번째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좁은 투룸에서의 동거는 생각보다 빠르게 서로의 숨결을 가까이 데려다 놓았습니다. 지은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지만 그녀의 알람 소리는 늘 준호를 먼저 깨웠고 준호는 그녀가 나가는 발소리를 듣고서야 다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그랬습니다. 지은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순간 준호는 소파에 누운 채 눈을 떴고
얇은 티셔츠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실루엣이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곧바로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두 눈에 그 장면은 또렷하게 남아버렸습니다. 형부, 저 오늘 회식 있어서 늦어요. 저녁은 냉장고에 어묵탕 데워 드세요. 지은은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가방을 챙겼고 준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처제였고 자신은 형부였죠. 그러나 이제는 가족이라 부를 누구도 곁에 없었습니다. 준호는 하루 종일 지은의 투룸에서 머물렀습니다. 이력서를 고치고 구직 사이트를 들여다보다 잠시 그녀의 사진이 붙은 냉장고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그날 저녁 지은은 오후 11시 반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알코올에 물든 얼굴, 살짝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리고 벗은 재킷 아래 얇은 블라우스. 어우, 회식 너무 길었어요. 지은은 현관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말없이 내미는 찻잔을 받은 지은은 피식 웃었죠. 형부, 요즘엔 제가 동생 같네요. 그 말에 준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함께 TV를 켰습니다. 조용한 뉴스, 자막만 따라가는 화면. 지은의 어깨가 살짝 기울었고 준호는 망설이다가 그녀가 잠든 걸 깨우지 않으려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밤 준호는 지은의 체온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내 수진과 마지막으로 같은 침대에 누운 게 언제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던 그는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오랜만에 인간으로 숨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은 역시 꿈결처럼 형부의 어깨에 고개를 기댄 채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가족 간의 동정도 인간적인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피어오르던 금기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준호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지만 그는 여전히 소파에 등을 기대고 고개를 떨어뜨린 채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본 면접 결과가 불합격이라는 통보로 돌아왔고 이력서를 보낸 다른 회사들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침묵 속에서 조심히 다가와 작은 식탁 위에 국을 올려놓았습니다. 된장국이었고 애호박과 감자가 듬뿍 들어가 있었습니다. 형부, 조금이라도 드세요. 그 말에는 꾸짖음도 동정도 없었고 그저 따뜻함 하나만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이런 꼴까지 보여서. 목소리는 무겁고 쉰 듯했고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죠. 지은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어 직접 국을 떠서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형부 살아야죠. 안 먹으면 쓰러져요. 그녀의 손등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은 단단했습니다. 그 국 한 숟갈이 준호의 입에 들어가자 입술 끝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뜨거운 국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고 그 울음은 오히려 숨죽여 더 깊었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식탁 건너편에 앉아 그와 함께 국을 먹었습니다. 둘 사이엔 말이 없었지만 숟가락과 그릇 사이로 오가는 소리만이 서로를 향한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은은 조심스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시선이 그녀의 허리 라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수진과 살 때 그는 아내의 몸을 마지막으로 본 지 오래였고 그녀는 늘 차가웠으며 그의 손길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여자는 그와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었고 무너지지 않게 살아있으라고 국을 끓였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그녀의 보살핌 속에 스며든 감정이 가족의 연민만은 아니라는 걸. 그날 저녁 지은은 집안일을 하다가 젖은 티셔츠를 갈아입으러 들어갔고 준호는 무심코 열린 방문 틈 사이로 속옷을 정리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스스로가 무서워졌습니다. 이건 아니지 안 되지. 그러나 그 생각을 하는 자신이 이미 그녀를 여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형부가 잘 때마다 자주 그의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어두운 소파, 작은 숨소리, 웅크린 채 잠든 준호의 모습은 마치 버려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살면서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토록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는 몸으로 견디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밤 지은은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거실에 앉아 맥주캔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구직 사이트를 보고 있었고 그의 어깨 위엔 무거운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형부, 저녁은 드셨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일부러 밝게 울렸지만 눈빛은 조심스레 그를 살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라면 하나 끓였어라고 짧게 말했죠. 지은은 아무 말 없이 냉장고에서 두부김치를 꺼내더니 조용히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그녀가 팬 위에 두부를 올릴 때마다 기름 튀는 소리가 방안을 메웠고 준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의 뒷모습은 슬림했고 단정했으며 치마 아래로 보이는 맨다리는 그가 기억하는 처제라는 존재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두부김치가 완성되자 지은은 맥주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형부, 오늘 하루 고생하셨어요. 내가 형부한테 그런 말 한 번쯤 해드리고 싶었어요. 준호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은 그가 말없이 김치를 집는 손끝을 보며 그의 체온이, 그의 숨소리가 하루하루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거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물을 뜨러 나왔다가 문득 거실을 봤을 때 준호는 여전히 불 꺼진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형부 왜 안 주무세요? 그냥 생각 좀 하다가 목소리는 깊었고 슬펐고 그 속엔 말하지 못한 말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조심히 다가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엔 짧은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오히려 무언가 허락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고 지은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서로의 마음이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 가까이에 있다는 걸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오후 7시 반, 지은은 퇴근하자마자 장을 봐왔고 조용히 형부를 위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달걀말이, 고등어구이. 그녀의 손길은 바빴지만 표정은 편안했고 눈빛은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형부, 밥 드세요. 지은은 식탁에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 작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마주 앉아 정식으로 식사를 시작한 순간이었죠. 식탁 건너편 지은은 웃으며 달걀말이를 그의 그릇에 놓아줬고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잘 먹을게라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둘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시선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준호는 문득 고개를 들었고 지은이 물을 마시는 순간 턱을 살짝 들어올린 목선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녀의 목 아래 V넥 니트 사이로 살짝 보이는 쇳골이 준호의 눈을 잠시 머물게 했습니다. 지은도 그 시선을 느낀 듯 살짝 입꼬리를 올렸고 한쪽 다리를 꼬아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부, 내일 면접은 몇 시예요? 10시 근데 아직 확실하진 않아.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형부는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말에 준호는 포크를 내려놓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 고맙다. 지금 나한테 제일 필요한 말이었어. 두 사람 사이엔 미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것은 동정도 친절도 아닌 남녀 사이에만 흐르는 무언의 감정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지은은 상을 치우며 준호의 옆을 지나쳤고 그 순간 그녀의 엉덩이가 살짝 스쳤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준호는 숨이 걸렸고
지은은 고개를 살짝 떨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부엌이 좁아서. 그 말 한마디가 더 큰 상상을 자극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소파에 누운 채 한참을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의 숨결, 향기, 시선, 모든 게 지워지지 않았고 그녀는 더 이상 수진의 동생으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은 역시 샤워 후 젖은 머리로 침대에 앉아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형부를 남자로 느낀 걸까? 그 질문은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금기를 무너뜨리는 문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지은은 토요일임에도 노트북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호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두 사람이 함께 아침을 맞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형부, 이력서 같이 볼래요? 지은은 밝은 목소리로 묻더니 노트북을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엔 준호가 써둔 자기소개서가 띄워져 있었고 지은은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한 줄씩 읽어내려갔습니다. 형부, 이건 너무 겸손하게 쓰셨어요. 경험이 많은데 왜 이렇게 작게 보여요? 내가 뭘 잘했겠어. 다 망쳤는데. 그 말에 지은은 고개를 돌려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형부는 아직 끝난 사람 아니에요. 진짜로. 그 말은 뭉클하게 박혔고 준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은은 키보드를 다다닥 두드리며 내용을 고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글자 수를 확인하며 그의 어깨 쪽으로 바짝 다가섰죠. 여기 좀 봐요. 이 부분. 그녀가 몸을 기울이며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자 준호의 팔과 그녀의 팔이 스쳤습니다. 그 접촉은 짧았지만 몸을 떼지 못한 채 서로의 체온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지은은 그 접촉을 느끼고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화면을 함께 바라보며 말했다. 형부 향기 커피 때문인가요? 좋다. 그 말은 실수처럼 툭 튀어나왔고 지은 스스로도 당황한 듯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공간의 공기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고 지은은 노트북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없이 타이핑을 이어갔습니다. 몇 분이 흘렀고 지은의 머리카락 한 올이 준호의 팔 위에 떨어졌습니다. 준호는 그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걷어냈습니다. 손끝이 그녀의 팔목을 스치자 지은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죄송 깜짝 놀랐어요. 그녀의 말에 준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손등 위에 살짝 포개어진 손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지은도 그 손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한 식탁 위에서 말 한마디 없이 오간 그 접촉이 그 어떤 대화보다도 진하게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며 자신의 가슴을 감싸준 채 눈을 감았습니다. 형부의 손, 눈빛, 숨결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준호 역시 소파에 앉아 텅 빈 화면을 바라보며 자신의 손끝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의 온도, 그 부드러웠던 느낌이 아직도 손 안에 남아있는 듯했죠.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는 걸 확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반, 지은은 오랜만에 와인을 꺼냈습니다. 형부의 면접이 최종까지 올라갔다는 소식에 작은 축하라도 해주고 싶었던 거죠. 준호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지은이 따라주는 잔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좁은 투룸, 작은 소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깨를 맞댄 채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형부, 여기까지 오느라 진짜 고생 많았어요. 지은의 눈동자는 촉촉했고 잔을 든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 지은이가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그 말에 지은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긴 정적이 흐른 뒤 지은은 조용히 잔을 내려놓더니 탁자 아래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준호의 손등 위에 조심스레 닿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가락을 맞물렸습니다.
준호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게 쥐었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손끝으로 올라왔고 숨결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형부, 지은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이 가까워졌고 두 사람의 숨소리가 하나로 겹쳤습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눈을 감고 그의 목덜미를 감싸 안았을 때 그는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맞닿았고 두 사람은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서로를 빨아들였습니다. 지은의 등이 소파에 눕혀졌고 준호는 그녀의 허벅지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셔츠 단추는 하나씩 풀려나갔고 속옷 아래로 드러난 피부는 그동안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영역이었습니다. 지은은 작게 신음을 흘렸고 준호는 그녀의 목선을 따라 입을 내렸습니다. 형부 오늘은 참지 말아요. 그냥 넣어주세요. 그 말은 마치 허락처럼, 아니, 오래전부터 기다렸던 것처럼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소파 위에서 서툴지만 격렬하게 처제와 형부라는 이름을 지운 채 남자와 여자로 이어졌습니다. 이불은 거실 바닥까지 흘러내렸고 방 안은 달아오른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지나간 뒤 지은은 준호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의 팔은 그녀의 등 위에 단단히 얹혀 있었고 그들의 손가락은 아직도 맞물린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햇살은 여전히 창가로 들이치고 있었지만 그날의 투룸은 고요하다 못해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지은은 눈을 떴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준호의 팔을 베고 잠든 자신을 보고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살결에 스친 이불, 아직 다 벗지 못한 속옷, 그리고 허벅지 안쪽에 남아있는 감각. 그 모든 것들이 꿈이 아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죠. 지은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그의 가슴은 고르게 오르내렸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괴로웠습니다. 그는 어떤 얼굴로 눈을 뜰까? 자신을, 어젯밤을, 이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지은은 조용히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최대한 세게 올려놓고 머리를 감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인지 물줄기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턱 끝엔 끊임없이 뜨거운 물이 떨어졌습니다. 거실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준호도 깨어난 듯 했습니다. 하지만 둘 중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지은은 화장실에서 나와 묵묵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그녀를 외면하고 있었죠. 지은아. 그가 조심스럽게 이름을 부르자 지은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어제 일 그건 말은 끝맺지 못하고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해요. 그냥 술 마시고 감정이 그랬던 거예요. 그 말은 스스로에게도 그에게도 믿기 어려운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밖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손끝이 떨리고 있었죠. 지은은 가방을 챙겨들고 현관문을 열기 전 그를 잠시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후회와 슬픔 그리고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결국 문을 열고 나섰고 복도를 걷는 동안 귓가에 그의 숨소리가 따라붙는 듯 했죠. 그날 하루 지은은 일터에서 단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은 채 TV도 켜지 않았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더 가까이, 더 간절하게 서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단 하루 만에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그날 오후 수지는 전화도 없이 지은의 투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그 속엔 반값 세일로 샀다는 미역국 재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몸도 약한 애가 밥은 제대로 챙겨 먹나? 수지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현관 안쪽에서 느껴진 공기는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지은은 거실에서 막 빨래를 걷고 있었고 그 순간 준호와 마주쳤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그는 수진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고 지은의 눈빛도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언니, 지은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고 너무 갑작스러운 방문에 허둥댔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죠. 준호 씨가 여긴 왜 있어? 지은이랑 무슨 일 있어? 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갈 곳이 없어서 지은이한테 하루만 부탁했어. 그 말은 거짓이었지만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수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형부의 셔츠 소매가 지은의 빨래 바구니 안에 같은 향기로 접혀 있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루라고? 며칠 됐어? 지은아, 너 이러는 거 아니지?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속엔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말을 남기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갔고 지은은 손끝까지 얼어붙은 듯한 감각으로 식탁에 앉아 물만 들이켰습니다. 준호는 그녀 앞에 앉지도 못하고 창가에 서서 조용히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들은 느꼈습니다. 이제는 단지 둘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는 걸. 무너지는 건 감정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곧 가족이라는 이름의 전쟁터로 들어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전 9시,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단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계속해서 언니의 눈빛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죠. 준호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둘 사이엔 며칠째 말이 없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이 감정을 정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입을 열지 못한 채 식탁 앞에 앉아 조용히 물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은아. 그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손엔 들고 있던 지갑조차 없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습니다. 둘이 무슨 사이야? 그녀는 바로 묻지 않았습니다. 확인받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표정은 이미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준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잠깐만. 언니 미안해. 지은이 먼저 입을 막았습니다. 언니나 정말 미안해. 근데 나도 사람인데. 울고 있는 형부, 무너지는 형부를 그냥 못 본 척 못하겠더라. 수진은 그대로 멈춰섰고 그 자리에 선 채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했다는 거야? 그녀의 말은 곧장 날아왔고 공기마저 무너지는 듯한 무게였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났고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은 채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 남편이 왜 갑자기 밝아졌나 했지. 왜 너한테만 그렇게 의지하나 했지. 준호는 다가서려다 멈췄습니다. 그 한 걸음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 다 나한텐 가족 아니야. 남편이고 동생이고 다 필요 없어. 그녀는 문을 열고 단단한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동시에 지은은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은 터질 듯 고동쳤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았고 지은은 그 손을 다시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지은의 속삭임은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짐을 쌌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한 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결정을 내린 채 작은 캐리어 하나에 인생을 담고 그 투룸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이름, 가족도 친구도 없는 곳. 그곳에서 그들은 다시 처제와 형부가 아닌
남자와 여자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욕망과 죄책감 사이에서 진짜 사랑으로 향해 간 두 사람의 이야기는 조용했지만 격렬했고 아슬아슬했지만 진실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이어나갈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